밭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성분들이 있냐면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이 두 번째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게 배추의 단맛을 확 올려주는 성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농부입니다. 오늘은 배추의 결구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시기에는 결구가 되어 가면서도 배추의 맛도 함께 결정이 됩니다. 배추는 물을 정말 많이 함유하는 채소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물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배추의 맛이 써지지 않고 수분을 충분하게 함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맥락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은 배추의 단맛을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이 영양소는요, 바로 이 황과 칼슘입니다. 지금 정도의 결구가 80% 이상 되었을 때 이 황과 칼슘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 해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황인데요. 황은 대체로 이렇게 살균에 탁월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곰팡이균이나 기타 세균들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황의 살균 효과보다는 다른 특성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바로 이 당도와 맛을 올려주는 특성인데요. 지금 시기에 이 잎재로 된 황을 뿌려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작물의 재배 초기에 황을 넣어주시면 토양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물의 재배 초기에는 대부분의 작물들이 뿌리를 빠르게 활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초기에 뿌리 생장을 유도하면서 줄기와 잎의 생장을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바로 이때 토양에서 양분의 공급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데 바로 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생육의 거의 후반이 왔을 때는 황을 넣어주시게 되면 과실의 당도를 올린다거나 마늘이나 양파, 생강과 같은 조미채소의 경우는 그 맛과 풍미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배추나 무와 같은 채소도 역시 그 고유의 맛을 더해줘서 배추와 무가 더 단맛이 나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증산에 효과가 있어서요. 농작물의 수량이 향상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배추나 무와 같은 경우에는 결구에도 도움이 되어서 더 단단하고 꽉 찬 배추가 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황과 함께 넣어주면 정말 좋은 영양소가 칼슘인데요. 칼슘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병해충을 방지하는 기간 동안 이 칼슘을 함께 넣어줍니다. 아마도 생육 전반에 걸쳐서 배추와 무에 반드시 공급해줘야 하는 영양소가 이 칼슘인데요. 좀 많이 넣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기준으로 넣어주는 양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 집은 절임 배추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임 배추를 주문해서 김장을 하시는 분들이 김장을 해서 김치냉장고에 오래 저장해서 드셔야 하기 때문에요. 이 저장성은 바로 칼슘이 결정합니다. 배추의 세포벽이 조직이 되어서 배춧잎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반에 걸쳐 이 칼슘이 관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추의 재배 과정에서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꾸준히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넣는다는 거지?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배추를 정식하고 나서 지금까지 3번 정도의 방제를 했습니다. 올해 저희 배추밭이 이 녹균병과 무름병이 워낙 심했습니다. 이 녹균병과 무름병이 정말 심해서요. 벌써 3번의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면 살포를 할 때마다 함께 이 칼슘제를 희석을 해서 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녹균병이 많이 멈춰서 더 방제를 하지 않는데요. 추가적인 방제는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마지막으로 이 칼슘은 한 번 정도 더 살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 칼슘을 사용하셨을 텐데요. 아마 고추를 재배하셨던 중에도 이 고추의 저장성을 높이고 좀 더 단단한 고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칼슘제를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추의 맛과 저장성을 올리는데 이 황과 칼슘을 반드시 함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슘과 유황이 함께 들어있는 이런 석회 유황 혼합 제품이 별도로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혼합 제품으로 칼슘과 유황을 함께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따로 제품들이 있다면 굳이 혼합 제품을 더 구매하지는 마시고요. 각각의 제품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물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지역마다 비가 오는 정도가 너무 다양하고 또 같은 지역이라도 토양의 조건에 따라서 물 빠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의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아무래도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밭 고랑의 토양과 함께 비닐 속에도 손으로 토양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비닐 멀칭을 하셨다면 비닐 속과 고랑의 수분 상태가 분명히 다를 텐데요. 비닐 속의 수분이 이렇게 촉촉하게 있고 좀 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며칠 정도 뒤에 한번 물을 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처럼 물음병이 생기는 배추가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계속 밭을 돌아다니면서 더 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물음병이 생겼던 배추의 근처에 또 다른 배추에 번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번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황을 살포해 주시고 살짝 물을 함께 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추의 결구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기에 배추의 단맛을 결정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 황과 칼슘을 넣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또 물 관리도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마늘밭에 과연 추비를 해줘야 하는지, 해준다면 어떤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